이야, 놀랍지 않나요? 배 안의 방이 이렇게나 큽니다. 뿐만 아니라 삼시세끼를 넘어 야식까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 매일 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터 슬라이드도 타고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그렇다고 일본 왔는데 볼거리가 풍성한 기항지 관광 안 할 수 없잖아요. 진짜 24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한가로운 호캉스를 좋아하는 아이도, 방구석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도, 각자의 취향에 맞춰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에서 탑승 가능한 럭셔리 크루즈 일본 여행,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이번 여행은 속초에서 출발하여 일본 사카이 미나토, 가나자와, 마이즈루를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 4박 5일 일정입니다.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5개 도시에서는 속초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저는 셔틀버스를 타고 속초항까지 이동하였는데요. 셔틀버스 서울 탑승지는 잠실 운동장입니다. 출발 전에 이렇게 물을 한 병 주셨어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 번 쉬고 2시간 40분을 달리니 저 멀리 울산바위가 보이더라고요. 또 속초의 상징이 울산바위 아니겠어요? 하루 전에 와서 속초 관광을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속초에 도착하면 가이드님이 승선 티켓과 안내문 등을 나눠주시고 바로 승선을 시작합니다. 승선 전에는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하니 여권 챙기는 것 잊지 마세요. 이야, 배가 엄청 크죠? 배 길이가 63빌딩을 눕힌 것보다도 더 길다고 합니다. 이 배가 이번 4박 5일의 일정을 함께할 코스타 세레나호입니다. 수화물은 탑승 수속 시 맡기면 이렇게 방 앞까지 배달해줘서 편하게 타기만 하면 돼요. 오후 3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3층과 9층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배는 이탈리아 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식은 양식 위주로 나오는데요. 이분하게 잘 익은 스테이크부터 다양한 요리와 치즈, 그리고 디저트,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빔밥과 된장국, 잡채 같은 한식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스있게 김치와 고추장도 준비되어 있어요. 짜잔! 이게 크루즈에서 저의 첫 끼입니다. 배가 크다 보니까 고층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같이 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뷰를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뷰는 속초 바다뷰 되시겠습니다. 이제 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묵은 객실은 오션뷰 객실이라 이렇게 방에서도 바다를 볼 수 있는데요. 웬만한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간도 넓고 인테리어도 고급집니다. 기다란 소파도 있고 커피포트와 찻잔 세트, 냉장고, 금고, 드라이기 등 편의시설도 있고요. 샤워실은 조금 좁지만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샴푸나 바디워시가 필요하다면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 전에는 이렇게 간단한 대피 훈련을 하고 출발합니다. 다소 일정이 지연되었지만 덕분에 이렇게 갑판 위에 올라 속초의 아름다운 바다 노을을 바라보며 출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럭키비키 아닌가요? 이제 석식 전까지는 선내 프로그램을 즐길 차례입니다. 선내 프로그램은 매일 방으로 배달되는 선상신문의 스케줄을 보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하면 됩니다.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렛츠 기릿! 제일 먼저 즐긴 프로그램은 메인 이벤트인 저녁 공연 액티브 얼라이브입니다. 공연을 보고 나서는 식사 전에 이탈리아 전통춤도 잠깐 배워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9층 뷔페를 이용해도 되고 3층 또는 4층에 지정된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어도 됩니다. 코스 요리는 이탈리안식으로 스타터와 2개의 메인 요리 그리고 디저트로 구성되는데요. 개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추가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3층 중앙 홀에서는 댄스 파티도 열립니다. 와,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잘 노시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구경하다 올라왔는데요. 저처럼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5층 그랜드바에서 라이브 음악을 듣거나 5층 젤라테리아에서 바이올린 음악을 들으며 디저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또 젤라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격도 저렴하니 한번 드셔보세요. 선내에서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 대신 코스타 카드를 이용하는데요. 3층 키오스크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파티가 끝나면 중앙홀에서는 다시 전자음악 라이브 연주가 이어지고요. 9층 실내 수영장에서는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5층 카지노에서는 11시 30분에 $2약 1억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로또 추첨도 진행합니다.
9층 뷔페 식당에서는 새벽 1시까지 야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데요. 메뉴로는 비빔밥과 국수, 간단한 빵이 제공됩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튿날은 일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가판 후미 쪽에 러닝 트랙이 있어 한번 뛰어봤는데요. 어제 늦게 자서 피곤했지만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바다 한복판에서 뛰어보겠어요. 막상 뛰니까 바닷바람도 상쾌하고 아름다운 일출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조식도 중식과 동일하게 3층과 9층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메뉴는 빵, 야채, 소시지, 계란류, 과일 등으로 중식보다는 간소하게 준비됩니다. 오전에 여유시간이 있다 보니 부지런하신 분들은 아침부터 수영을 즐기시더라고요. 수영장은 9층 중앙에 위치한 솔레 수영장, 9층 후미에 위치한 우라노 수영장, 워터슬라이드를 탈 수 있는 야외 아이리스 수영장 총 3개가 있습니다. 이곳은 9층 중앙의 솔레 수영장인데요. 이곳에서는 간단한 어른 액티비티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액티비티가 주로 열립니다. 이날은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는 선상 파티가 열렸는데요.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보니 가족여행으로 가기에 참 좋아 보였습니다. 솔레 수영장 2층에는 탁구대가 있어 $2에 공을 사면 라켓을 빌려줍니다. 선상 프로그램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사카이 미나토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관광할 도시는 사카이 미나토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도토리시입니다. 도토리시는 해안사구가 유명한데요. 비행기로 가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라 이렇게 크루즈 여행 왔을 때 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출항이 조금 늦어진 탓에 점심 식사가 살짝 늦어졌지만 아침을 든든히 먹어서 배가 고프진 않았습니다. 이곳은 사구회관인데요. 1층은 기념품 상점, 2층은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심은 지역 명물인 게살초밥과 편백나무찜 세트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 게살초밥은 얇게 썬 게살과 지단, 완두콩이 올라간 덮밥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초밥의 모습은 아니지만 소금과 식초로 간을 해서 초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은 편백나무찜입니다. 2단에는 가리비, 새우, 연어, 해물만두가 1단에는 돼지고기, 버섯, 야채가 들어있습니다. 두 음식 다 도토리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전통 요리로 일본 요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반찬도 고루 준비되어 있어 정말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는 모래 미술관을 구경하였습니다. 보통 모래 조형물은 야외에 설치하는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실내에 모래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래 전시의 주제는 매년 바뀌며 전시가 끝나면 조형물을 무너뜨린 후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프랑스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고요. 다 구경했다면 후문을 통해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이동한 후 케이블카를 타고 도토리 사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두리 해안사구가 있지만 도토리 사구가 훨씬 더 넓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래 언덕이 마레 언덕인데요. 저 모래 언덕에 오르면 푸른 바다 풍경이 펼쳐집니다. 관광을 마치고 항구에 돌아와서는 크루즈 여객터미널 근처에 면세점이 있어서 이곳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습니다. 배에 승선하기 전 여객터미널 2층 전망대에 오르면 지역 명물인 게로 변신해 코스타 세레나호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배에 돌아오면 푸짐한 정찬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오늘은 적당히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과식각이네요. 종업원 분들이 간단한 공연도 준비해 주셔서 더 즐겁게 식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공연은 보고 쉬어야죠. 오늘의 공연은 관능미와 에로틱한 음악이 어우러진 글래머존입니다. 공연 보고 나서는 진짜 쉬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라틴 댄스를 하지 뭐예요? 아 몰라 집에 가서 쉬어. 그렇게 광란의 밤을 보내고 또 다시 한번 광란의 밤을 보내고 어느덧 크루즈 여행 3일차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혹시 아직 꿈속인가?
안타깝게도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코스타 세레나오 헬스장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새벽 6시 11층 선미호에 위치한 헬스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쌍한 저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배에는 전문 헬스장 못지않은 엄청난 규모의 헬스장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러닝머신에서는 이렇게 바다뷰를 바라보며 조깅을 할 수 있고요. 스미스 머신을 포함해 다양한 기구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행할 때 헬스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운동하고 먹는 밥이 더 꿀맛인 거 아시죠? 아침 조식 메뉴는 매일 동일한데 오늘이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나자와 시내 관광지 3곳과 가나자와에서 1시간 떨어진 유노쿠니노 모리를 관광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생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관광지는 겐노쿠엔입니다. 겐노쿠엔은 에도 시대 말 마에다 가문이 완성한 정원으로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겐노쿠엔의 한자를 살펴보면 6가지를 겸하고 있는 정원이라 풀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원이 겸하고 있는 6가지는 광대함, 깊이, 인공미, 옛 정취, 급수원, 그리고 넓은 전망입니다. 김영품 가게 창밖으로 보는 풍경도 너무나 예뻤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곳에서 빙수를 먹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가시게 된다면 빙수 꼭 먹어보세요. 두 번째 관광지는 나가마치 무사 저택거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옛 거리를 걸어보며 무사 가옥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타가다 가문 저택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지만 노무라 가문 무사 저택은 입장료가 있습니다. 가나자와는 금박이 유명한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에도 금박을 올려 팔더라고요. 이 금박은 실제로 금을 망치로 두들겨 얇게 핀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세 번째 장소는 하가시 차야 골목입니다. 차야는 게이샤가 손님들을 접대하던 찻집을 말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지금은 식당이나 기념품점으로 변한 옛 찻집 거리를 걸어보며 다양한 가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금박과 관련된 상점들이 많더라고요. 금박 아이스크림도 파는데 가격은 무사거리 쪽이 더 저렴합니다. 점심은 유노쿠니노 모리로 이동해서 먹었습니다. 이 식당은 어부회관이라는 식당인데요. 호쿠리쿠 특유의 해산물과 가가지방에서 채취한 신선한 야채를 사용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는 후문의 계단을 이용해 유노쿠니노 모리 마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유노쿠니노 모리 마을은 금박공예, 유리공예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하거나 공예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공방들이 모여있는 테마마을입니다. 아쉽게도 목요일이 정기 휴일이라 체험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몇몇 가게들이 문을 열어 마을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마을 곳곳에는 인스타 감성의 포토존도 숨어있으니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항구로 돌아와서 승선하기 전에는 여객터미널을 잠깐 둘러보았는데요. 여객터미널 2층 전망대에는 이른 시간부터 코스타 세레나오의 출항을 보기 위해 오신 현지인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전망대에서 사진을 남기고 나서는 오늘은 일찍 배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찍 돌아온 날에는 워터슬라이드를 타야 하거든요. 야외 수영장에서 탈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는 안전요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2시간만 이용 가능한데요. 이마저도 날씨가 나쁘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탈 수 있을 때 많이 타놔야 합니다. 수영장 크기는 금방 끝에 닿을 정도로 아담합니다. 물은 바닷물을 사용하는지 짜더라고요. 물에 들어온 김에 바로 밑에 있는 9층 솔라 수영장도 이용해 보았는데요. 수영장 길이는 여기가 제일 길어서 수영하기에 가장 좋더라고요. 여기도 바닷물인지 물이 짭니다. 9층 후미에 위치한 우라노 수영장은 크기가 아담하지만 자쿠지가 있어 몸을 담그기에 좋습니다. 각 수영장 양측에는 소금물을 씻어낼 수 있는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출항 전에는 가나자와에서 짧은 공연과 함께 송별회를 열어주는데요. 제법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예전에 일본 기차 여행할 때도 느낀 거지만 일본은 배웅해주는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가 출발하니까 여객터미널 2층 전망대에 나와 계신 많은 분들이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배웅을 잘 받고 나서는 정찬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의 정찬입니다. 만두같이 생긴 이것은 기름에 튀긴 꽈배기 맛과 비슷한데요.
안에는 피자 치즈와 토마토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요리는 납작한 면을 사용한 해산물 파스타입니다. 이 요리는 삼겹살과 김치를 이용한 요리인데 삼겹살이라기보다는 제육볶음에 가까운 맛이 났습니다.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고 나서는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의 공연은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던 사포리 디탈리아입니다. 오늘 밤에도 역시 공연 후 중앙홀에서 댄스 파티가 열렸는데요.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화이트입니다. 4일차 아침을 밝았습니다. 오늘도 야무지게 담아온 조식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크루즈 여행 4일차가 되니 재료를 조합해 새로운 음식을 창조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니 마이주르에 도착했습니다. 마이주르는 교토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안녕. 오늘은 마이주르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금각사와 아라시야마를 여행하는 날입니다. 먼저 금각사에 들렀는데요. 교토에 인기 있는 관광지인 만큼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금각사는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별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그가 사망한 후 유언에 따라 절에 기부한 것입니다. 금각사의 본래 이름은 사슴정원이라는 뜻의 녹사원이지만 살이 전에 금박을 입힌 후 유명해져 금각사라 더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다음 장소는 교토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토 외곽에 위치한 아라시야마입니다. 아라시야마는 한자를 직역하면 폭풍의 산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산이 아닌 그 일대를 부르는 지역명입니다. 관광 전에는 먼저 식사를 하였습니다. 일본 와서 라멘 생각이 간절했는데 드디어 라멘 비스무리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면을 넣어서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요. 구글 평을 보면 식당 호불호가 갈리던데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짜잔! 아라시야마는 빼곡한 대숲과 도게츠교가 유명합니다. 대나무 숲은 우리나라에도 담양의 중농원이나 울산의 태화강 심리대밭, 구례의 섬진강 대나무숲 길과 같이 빼어난 곳이 많지만 이곳에서는 일본 대숲 나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대숲 사이로 다니는 인력거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대숲 사이를 가로지르는 철길 건널목도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도게츠교는 아스라강을 가로지르는 155m 길이의 다리로 도게츠교의 한자를 직역하면 다리 건너는 다리라는 뜻인데요. 다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달이 지나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라시야마 관광을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니 여객터미널 앞에서 니쿠자가를 팔고 있었는데요. 마이주르가 니쿠자가의 발상지라고 해서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일찍 출항을 합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마이주르 시민분들이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물놀이 하기 전에 간단하게 농구장에서 몸을 풀어주고 마지막 워터슬라이드를 타러 갔습니다. 워터슬라이드는 보기보다 무섭지 않고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좋아했던 액티비티였습니다. 물놀이를 하고는 오랜만에 여유도 즐겨보았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얼마만의 여유로움인가요? 마지막 날 밤은 선상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출연 가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소연 양과 박군입니다. 저는 사실 트로트를 잘 몰라서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요. 보니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이네. 형님 어디 고향이 부산이세요? 어디 남해? 남해. 상도형님 고향 남해. 아버님 건강하세요.
와, 무대 매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 초등학생 목소리입니까? 우아하신 분도 많으셔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딱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날은 처음으로 저녁 뷔페에도 가보았는데요. 조식이나 중식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요리들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 문어 요리가 맛있었는데요. 뷔페에서 간단하게 먹고 정찬에서 먹고 싶은 요리 몇 개만 시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오늘은 대망의 랍스터가 나오는 날입니다. 스타터로는 송아지 요리를, 또 다른 메인 요리로는 라구 라자냐를 먹었습니다. 트로트 공연을 하는 날에도 이탈리아 공연팀의 공연은 쉬지 않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베네치아 이나 모라타입니다. 공연 후에는 3층 중앙홀에서 가면축제가 이어졌습니다. 5일차 마지막 아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안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배가 가는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안정적이지만 오늘은 배가 꽤나 흔들립니다. 멀미가 심한 사람은 3층 안내 데스크에서 멀미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도가 심한 날에는 수영장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려 봤는데요. 봉주르노! 이곳에서는 이탈리아어 클래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애니메이션 팀과 함께하는 그룹 댄스도 한창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배 4층 5층에 있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배에서 찍은 사진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와우! 생일자는 사진 한 장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선 전에도 마지막으로 점심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4박 5일 크루즈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부산 여객 터미널에서는 부산역까지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 영상을 참고해서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